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참화의 통행 방법 공부하셨죠? 참화의 통행 방법이 도로교통법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화의 통행 방법에 관련된 문제 106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번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4쪽에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참화의 운전자의 통행 방법입니다. 참화의 운전자의 통행 방법이다. 틀린 것. 지난 대구 시험에 나왔어요. 도로의 우측 부분에서 말이죠. 우측 부분에 6m가 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측 도로에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6m 미만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은 당연히 서행할 장소가 되겠죠. 여러분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겠는데, 서행할 장소는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또 비탈진 고갯마루 부분도 서행해야 되겠고요. 또 가파른 비탈길, 비탈길에서도 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을 해야 됩니다. 3번, 참화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거나 통행할 때는 서행해야 한다? 서행이 아니죠. 참화의 운전자가 차도가 아닌 보도를 통행할 때는요, 일시정지해서 좌측과 우측을 살펴본 후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횡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참화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차도를 통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참화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때는요, 일단은 그 직전에,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을 살펴본 후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참화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일방통행일 때는 좌측이나 중앙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을 통행할 수 없다. 도로공사가 돼가지고 우측을 통행할 수 없을 때는 좌측이나 중앙을 통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우측 부분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앞지르기 시 반대편 교통에 방해가 있다면 이거는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도로의 우측 부분 폭이 참화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데 참화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할 때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참화의 통행 방법 중 맞는 것. 참화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된다. 그렇죠? 참화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을 해야 됩니다. 1번이 맞네요. 2번, 참화는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도 직전에 등화를 켜야 한다가 아니라 일시 정지한 다음에 좌측과 우측을 살펴본 후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횡단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참화는 어떤 경우에도 보도를 횡단할 수 없다.
차만은 보도를 횡단할 수가 있겠죠. 차만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가 표시된 곳에서는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다. 여러분, 차마의 운전자는요, 안전지대라든가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문제 출제됐는데요. 자전거 통행 방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자전거에 대한 통행 방법이 없고요. 제가 보충 프린트에는 원고를 써놨는데 틀린 것. 자전거 운전자는요, 당연히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맞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통행할 수가 없다? 꼭 그렇지는 않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로 우측,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통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전거의 운전자는 그렇죠. 길 가장자리를 통해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그렇죠.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을 하거나 당연히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차로의 너비보다 차의 너비가 더 큰 거죠. 차로는 보통 3m잖아요. 그런데 차로의 너비보다 차의 너비가 넓었을 때 조치상으로 맞는 것.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그 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차로의 그 너비보다 차의 너비가 클 때는 당연히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출발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지난 부산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전용차로 자동차 전용차로 있죠. 통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겁니다. 36인승 대형 승합자동차, 그쵸? 대형 승합자동차는 당연히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 여러분, 경찰차라고 해서 전용도로를 무조건 통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경찰차라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진입이 가능한 거지, 경찰차라고 해서 전용차로를 꼭 통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택시의 승객,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의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말이죠.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당연히 택시 기사는 전용 차로를 당연히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7번입니다. 또 작년에 경남에 운전징에 나왔는데요. 전용 차로 통행 가능한 차량. 긴급자동차는 전용 차도를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통행 가능한 차는 수사기관 자동차가 되겠네요. 그죠? 수사기관 자동차. 긴급한 상황이니까 수사기관 자동차는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긴급 자동차가요. 긴급한 용도에 운행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되겠고요. 원래는 전용 차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공사,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 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번이 되겠고요. 8번. 작년에 경남 부산직에 출제됐죠. 다음 중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차가 다니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디냐?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역시 교차로도 차로를 설치할 수 없고요. 철길, 건널목도 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다리 가능하지요.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은 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 위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등판 차로를 설치하는 목적. 여러분, 등판 차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비탈길, 고갯길 있잖아요. 고갯길에서 이런 트럭 같은 거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속으로 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등판 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은 저속 차량을 위해서입니다. 저속 차량. 그렇죠? 주로 오르막 차로에서 이렇게 화물 트럭 같은 것은 짐을 싣고 가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등판 차로, 우측 차로에서 저속 차량을 할 때 저속 차량을 위해서 등판 차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10번입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 중 틀린 거. 자, 여러분, 차로에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이게 중앙선이고요. 황색 실선이고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고 이렇게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었다면 바로 1차로는 승용차와 뭐가 됩니까? 중소형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와 또 뭡니까? 거기 중소형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가 되겠고요. 2차로도 마찬가지죠.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 1차로와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입니다. 3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와 또 뭐가 있을까요?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입니다.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가 되겠고요. 4차로는 뭐가 될까요?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이건 1.5톤 초과.
1.5톤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는 4차로가 되겠고, 또 뭐가 있나요? 특수자동차, 또 이륜 자동차, 특수자동차나 거기 이륜 자동차, 원동기 이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은 4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1차로와 2차로는 승용 자동차, 그리고 중소형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3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와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특수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로에 따른 방법 중 틀린 거.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이륜 자동차는 1차로다. 틀렸죠? 이륜 자동차는 4차로가 되겠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4차로가 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차만은 차로를 걸치고, 그렇죠. 차만은 이런 차로를 걸치고서는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만은 안전표지로서 특별히 진로 변경을 금지한 곳에서는 당연히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차만은 지정차로로 따라서 통행해야 한다. 그렇죠? 지정차로로 통행해야 되겠습니다. 5번. 편도 2차로에서 편도 2차로입니다.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당연히 1차로로 진입해야만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를 가다가 좌회전하려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달려야 하는 차량이 아닌 것. 자, 작년에 전남과 전북 운전직에서 나왔는데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1.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4차로가 되겠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4차로가 되겠고, 아스팔트 살포기는 말이죠, 특수자동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차로가 되겠고, 45인승 대형버스, 그죠? 대형 승합차는 어디에 들을까요? 3차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에 오른쪽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그죠? 모든 차는 차로의 오른쪽 차도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편도 4차로인 일반 도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우마차는,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 자동차는 몇 차로가 될까요? 4차로가 되겠죠. 모든 차가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바로 옆 좌측, 그죠? 좌측을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2차로를 가다가 앞지르기 하려면 1차로를 가야 되겠죠? 그렇죠? 좌측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4번. 일반 통행 도로에서는, 일방 통행입니다. 도로에서는 오른쪽부터 1차로를 한다. 틀렸죠? 일방 통행일 때는요, 일방 통행일 때는 이게 우측이잖아요. 그러나 이 좌측부터 왼쪽부터 1차로를 한다. 이게 일방 통행일 때는 여기가 1차로가 되고 여기가 2차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 1차로 간다 아니라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 틀렸고요. 13번. 일반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일 때 1차로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자, 편도 2차로입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에서는 승용차와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지정을 받은 차의 지정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를 통행 지정을 받았는데요,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에? 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입니다. 특히 지방경찰청장은요, 통학이라든가 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는 그 지정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지정증을 어떻게 한다? 회수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사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당연히 지정을 뭐하고요? 취소하고 지체 없이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지정증을 당연히 회수해 가야 되겠죠. 15번입니다. 고속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제한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속도 제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거기 1번 안전행정부 장관을 고쳐주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 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바람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행정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6번 다음 중 통행순위가 가장 우선인 차량. 여러분, 통행순위가 가장 우선인 차량은 긴급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7번도 중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다음 중 운전자가 일시 정지할 장소로 오른 거. 자, 일시 정지할 때가 있고요, 서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단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도 서행해야 되고요,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도 고갯마루 부근 서행해야 되겠고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것도 당연히 서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시 정지할 것은 어떻게 되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인데 좌우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는 5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정리가 없는 그런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서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이 되겠습니다.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그죠? 서행해야 되겠죠.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도 서행해야 되겠고요,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도 서행해야 되겠고요, 교통이 빈번하지 않는데요, 직선 주행로, 교통이 빈번하지 않는 직선 주행로에서는 서행이나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겠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역시 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에 경남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자, 틀린 겁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안전거리 확보죠. 안전거리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는 그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죠? 이건 뭡니까? 충돌 회피거리 확보입니다. 충돌 회피거리 확보가 되겠습니다. 3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진로를 변경해서 아니 되니까 진로 변경 금지가 되겠죠. 진로 변경 금지가 되겠고요. 4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뭡니까? 급제동 금지죠. 급제동 금지. 그러면 틀린 것은 뭘까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진로 변경 금지가 되겠습니다. 20번. 고속도로에서 위험 방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필요성을 인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자동차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경찰청장이고요.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다음 시간 21번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